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자의 구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지난 동영상에서 알아봤듯이 원소는 이렇게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는 각각 다른 질량과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각각의 표기법이 있는데 양성자는 프로톤에서의 P, 중성자는 뉴트론에서 N, 전자는 일렉트론에선 E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성자는 플러스의 전하, 중성자는 전하가 없기 때문에 중성이고요. 전자는 마이너스의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 전하는 전하량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떠한 값을 가지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 2라는 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의 크기는 이렇게 단위를 쓰게 되고요. 쿨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2는 약 1.60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클롱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화학에서 나오는 모든 값에 대해서 의미를 알아두게 된다면 나중에 실험이나 혹은 실험 보고서를 쓸 때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성자, 중성자, 전자는 각각 단위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 단위는 다음 폴리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각의 질량은 두 가지의 단위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램이고 하나는 우라는 단위입니다. 아마 이 단위는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두 개의 단위의 가장 큰 차이점은 G는 절대값이고요. U는 상대값입니다. 그렇다면 절대값과 상대값의 차이는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세 개의 막대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세 개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절대값의 경우 이미 만들어진 기준이 있죠. 예를 들면 자인데요. 이렇게 자가 있고 이게 센티미터를 재는 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막대기는 첫 번째 오니까 1cm, 두 번째는 3cm, 세 번째는 5cm 이렇게 값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상대값의 경우는 일단 기준이 되는 무언가 하나를 정해둡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노란색 막대기가 기준이 되었을 때 첫 번째 막대기가 이 노란 막대기에 비해서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세 번째 막대기가 이 노란 막대기에 비해서 얼마나 긴지를 재는 게 바로 상대값이라고 합니다. 이때 얼마나 짧고 얼마나 긴지를 수치화시킨 게 바로 상대값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같은 개념인데요. 우는 상대값이라고 했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6개의 양성자와 6개의 중성자가 있는 탄소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질량이 거의 비슷한 양성자와 중성자는 각각 1U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총 12개의 질량수를 가지고 있게 되죠. 만약 이 하나의 U라는 단위를 g이라는 절대값으로 변환해 주게 된다면 하나의 U는 약 1.66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g이라는 굉장히 작은 무게를 갖게 됩니다. 여기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예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수소와 탄소입니다. 이렇게 왼쪽에 빨간색으로 적혀져 있는 것을 바로 원자 번호라고 하고 이것은 바로 양성자 수를 가리킵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이 수가 바로 질량수고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른쪽 맨 아래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전기 음성도입니다. 원자 번호는 조금 전에서 말했다시피 양성자의 수와 같은데 여기 보면은 수소와 탄소는 다른 원자 번호를 가지고 있죠. 이때는 원소의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원자 번호 1인 수소는 하나의 결합만 할 수 있고 탄소는 4개의 결합이 가능한 게 가장 큰 화학적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인데 양성자와 중성자에 비해 전자는 너무나 가벼운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빼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성자 수는 전자 수와 같습니다.
여기서 원자 번호는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질량수는 무엇을 뜻하는지,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다는 거 정도는 외워주시면 좋겠죠? 자, 다음은 동위원소인데요. 동위원소란 같은 양성자수 그리고 전자수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중성자수를 가지고 있는 원소들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비슷하다고 했죠? 그런데 동위원소는 중성자의 수가 다르니까 당연히 무게가 다른 원소들입니다. 여기 수소가 그 예시로 나와 있는데요. 이 세 개의 수소는 모두 같은 원자 번호 1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자 번호 1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화학적 특징은 동일합니다. 이때 원자 번호는 이렇게 왼쪽에 적어주기도 하고 혹은 생략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더한 값이 왼쪽 위에 적혀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소는 하나의 양성자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수소라는 동위원소는 하나의 중성자를 가지고 있고 삼중수소는 총 2개의 중성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성자가 늘어날수록 점점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무거울 중을 써서 중수소 그리고 삼중수소라고 불리게 되며 중수소는 수소에 비해 2배가 더 무겁고 삼중수소는 수소에 비해 3배가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동위원소가 자연, 즉 우리의 이 환경 속에서 존재하는 비율을 통해서 평균 원자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선 평균 원자량을 위해서 붕소의 예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 붕소는 원자 번호가 5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붕소고요. 여기서 2개의 이 동위원소는 각각 같은 양성자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5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양성자수와 전자수는 같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바로 5가 되겠죠? 그리고 동위원소에서 한 가지 다른 점은 중성자수이고요. 첫 번째 있는 붕소는 중성자수가 5개고요. 두 번째 있는 붕소의 중성자수는 6개가 되겠죠? 이때 총 핵질량, 즉 질량수를 보게 되면은 질량수는 뭐라고 했나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여기 5개의 양성자, 5개의 중성자를 더해서 약 10이 나왔고요. 여기는 약 5개의 양성자, 그리고 6개의 중성자를 통해서 약 1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위원소가 우리 환경에서 존재하는 비율이 19.78% 그리고 80.22%라고 했을 때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 구하는 식은 같은 단위 U로 사용을 했으니까요. U의 값으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붕소에 5개의 양성자수가 있고요. 총 합이 10개가 있는 붕소고요. 아래는 역시 5개의 양성자와 11개의 질량수가 있는 붕소입니다. 첫 번째 붕소는 10.01294 U의 질량을 갖게 되고요. 자연에서의 존재 비율은 100% 중에 19.78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하기 11.00931 U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100% 중에 80.22 비율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값을 계산해주면 약 10.81U가 나오고 이때 평균 원자량은 10.81U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총 핵질량 곱하기 동위 원소의 존재비니까요. 총 100분에 얼마가 존재하는지를 곱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위 원소의 총 핵질량 곱하기 100 중에 80.22%가 차지하는 것을 곱해준 다음에 더해준 값이 바로 평균 원자량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